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해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LS 홀딩스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06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5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그리드위즈 네, 그리드 위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700원에 15%예요.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오늘 뭐 가는 상한가까지 나와버린 것 같은데 못 팔았어요. 아, 네. 상한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분 좋은 상한가는 아니네요, 시청자님한테. 네, 그럼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고에 갔는데 앞으로 또 올라갈 확률이 있는지 어떤지 네. 좀 궁금해서 좀 조언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매수를 좀 더 해야 될지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도.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긍정 나왔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평단이라 아. 이제 춤에 들어가시면은 불타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더 올라가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비중 15% 정도로도 충분히 끌면서 수익 잘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슬픈 게 이거를 매수한 분들은 거의 90% 이상 다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바닥이 나오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라든지 주요 주주 지분이라든지 보호예수 포함하면은 그걸 제외했을 때 유동 주식 자체가 한 2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통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기업이다 보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좀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그리드위즈 상장할 때 분위기는 좋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배터리 화재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다시 한번 부각이 나타나고 드디어 좀 바닥에서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통 물량이 좀 적은 종목들은 이제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도 막 상한가를 막 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추가 매수하기도 사실 부담스러운 변동성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비슷한 유통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미래반도체 같은 종목도 유통 주식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한가를 치니까 그 다음 날에도 27%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들은 한번 매수세가 몰리면은 거의 묶여 있는 자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쉽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드위즈 이제 상한가를 한번 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이제 화재 관련된 이제 정부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는 사실상 한번 흐름 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지속성 있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이제 큰 대응 없이 홀딩을 해서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보다 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나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제보다 오늘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유지가 되더라도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거래량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서서히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안전하게 챙기는 걸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제 거래량이 크지 않은데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지 말란 얘기네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지켜만 보고 네. 내일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까 싶어서. 네, 근데 여기서 비중이 더 커지면서 이제 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으로 시간을 투자하셨던 것처럼 또 시간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15% 이제 평단가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로는 저는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내일 제가 봤을 때는 갭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평단가가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바닥권에서 잘 버티고 계셨으니까 좀 홀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 최근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도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추매하지 않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일단은 리스크를 좀 높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조금이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중이 적으셔서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택이요. 원택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250원에 20%입니다. 아, 8,250원이요? 예. 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 오늘 같은 장에도 빠졌으니 네. 아이,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 이제 네. 손해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을런지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버려야 될 건지. 네, 손절이냐 아니면 예. 계속 홀딩이냐가 궁금하신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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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예, 팻말 예. 들어주시죠. 의견이 완전히 나뉘었네요. 그러면 정택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미용 의료기기 참 잘 갔는데 네. 원택은 같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아닌 것 같아요. 실적도 좀 부진하고 지금이라도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시청자님? 그러게요. 왜 얘만 안 갈까요? 그러니까요. 저기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통화해서 반갑고요. 제가 예, 다른 종목 한번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 자, 파마 리서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우상향이죠. 그죠? 예. 네, 그리고 휴젤 볼게요. 휴젤 보면은 또 얘도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죠? TV 보고 계시죠? 예. 예, 그죠. 예. 근데 그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원택만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아이, 궁금해요. 글쎄요? 색색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답입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마 리서치하고 휴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 좋게 나왔다면서 계속 주가 띄워주죠. 예, 예. 근데 그 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원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요 두 종목과 원택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적입니다. 실적. 이거 보시면은 자 5월 13일 날 보게 되면은 22% 급락 나왔죠. 요때도 1분기 어닝 쇼크였어요. 근데 오늘 또 실적 나왔는데 오늘 또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만약에 기관이라고 예를 들고 이 미용기기를 바라봤을 때 파마 리서치하고 휴젤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얘는 실적이 안 나요. 그러면은 파마 리서치하고 휴젤 사겠어요? 요 종목을 사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조금 판단을 좀 빨리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굳이 비교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종목을 자른다라는 건 저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예. 그런데 확실한 건 만약에 이 종목이 어떤 분명한 턴어라운드 요인이 나와가지고 진짜 드라마틱하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면은 계좌 볼 때마다 이 종목 때문에 짜증나지 않겠어요? 예, 계속 마이너스 되면. 그래서 예.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이유는 명확해요. 이유는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압니다.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라면은 마이너스를 더 보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 판단은 그래요. 제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전화 끊고 나서 저녁에 시간 좀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종목 잘 살펴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6,400원 이하로는 적어도 6,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하시던 아니면은 난 아니야. 나 그래도 보유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이 보유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고민 한번 좀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사님께 추가적으로 한번 네. 여쭤볼게요. 파마 리서치 아까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은 어떠세요? 일단은 먼저 매도가 돼야 그것도 고민해보겠죠. 근데 네. 만약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라면은 뭐 파마 리서치가 뭐 상한가를 가도 눈에 안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원님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원택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좀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저는 해동 DS 56,000원에 지금 비중 10% 조금 넘거든요. 아, 56,000원이요, 시청자님. 네네. 아이고, 네, 7월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작년에 매수를 그 음. 위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때 한 49,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서 그때 제가 5% 매수를 더 해가지고 아, 지금 56,000원에 한 13%는 되는데요. 네. 지금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네. 이걸 그냥 어차피 어디 갈 돈은 아니니까 뭐 어차피 1년은 다 돼 가는데 또 1년 더 기다리는 거 제가 냅두면 되는데 이게 답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네. 전망이 그럼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해성 DS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긍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아, 그럼 김민성 이사님께 네. 긍정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우리 손에 손실이 너무 크신데 그냥 가져가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중립을 들려다가 네. 시장님께서 뭐 1년 이상 뭐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긍정을 들었는데 일단은 해성 DS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이번 반도체 랠리에서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아셔야 이게 이해가 되실 텐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반도체 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HBM3E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좀 상반되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이제 DDR5에 대한 수요 이제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리드 프레임에 대한 수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가격도 마찬가지로 쇼티지 현상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많은 기업들은 생산에 대한 캐파 증설을 아무래도 HBM 쪽으로 지속을 하겠지만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모바일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도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리드 프레임에 대한 단가도 올라가면서 해성 DS 마찬가지로 돈 벌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강대국이 맞는데 시스템 반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미국 대비해서 거의 뭐 우리나라 전 세계 대비해서 1%에서 3% 이 정도밖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에 먼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대국인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쪽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성 DS에 대한 모멘텀도 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바닥권에서 더 빠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추가 매수 이런 거를 권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26,550원 저점을 더 깨지 않고 버텨주는지 오른쪽으로라도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더 사시면서 최대 비중 20%까지는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 관리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내가 홀딩을 할 수 있는 전제하를 두고 좀 지켜보시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평단 관리만 잘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좀 수익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해성 DS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국가스공사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850원에 네. 20%. 아,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아, 오늘 들어가셨고요. 아,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앞으로 영업 실태가 어떻게 될 건가?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 더 가져가도 될지 말지가 고민이신 거죠. 네, 두 분과 앞으로의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뭐 테마로 올랐었는데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하반기까지 이 실적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뭐 겉은 번지질한데 네. 속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오늘 분위기가 확 이 종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어가지고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왜냐하면은 감사합니다. 딴 거 볼 거 없고 오늘 네. 수급 보면은 이 거래량 실리는데 개인들만 주구장창 팔았죠? 네. 보통 개인들하고 반 들어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원래라면 이 종목이 분위기가 언제 7월 29일 날 이미 반등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중간에 이제 8월 들어오면서 시장 급락 나오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오늘 잘 잡았던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초입에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한국가스공사는 뭐 하반기에 뭐 실적 좋아진다 단 얘기가 있지만은 재무제표 뜯어보고 뭐 미수금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스요금 인상이라든지 뭐 대한고래라든지 이런 핑계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잘 따라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오늘 잡았다라면은 저는 한 5만 5천 원? 5만에서 한 5만 5천 원 정도 아니다. 5만 3천 원에서 한 5만 5천 원 요 부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요 종목은 그래서 일단은 뭐 손절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높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만 3천에서 5만 5천 원 요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삼고 요건 한번 홀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분 좋은 상승을 하셔도 될 만한 타이밍에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데 수고 많이 하십시오. 매일 이런 상담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잘 들어가셨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5번님 OCI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5만 4천 원에 50%.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췄는데 계속 기다릴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계셨고 추가 매수도 하셔서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네. 사실 오늘 뭐 CS윈드도 잘 갔고 하나솔루션도 잘 갔고 네. 뭐 이런 신재생 관련 쪽 굉장히 잘 갔었는데 OCI는 약간은 부진한 것 같거든요. 그냥 계속 네.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좀 지켜보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너무 크시고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대를 돌파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매수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확실하지가 않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 자체가 손익비가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방은 깊게 열려 있고 상방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더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만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요.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 상장 초기에 대한 거래량만큼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많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카멀라 해리스 관련주 모멘텀으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재생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퍼나 PBR 쪽으로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수치를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적도 아직까지는 악화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캐즘 현상을 좀 더 극복을 하거나 여기에 대한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고 이제 코스닥이 13%가량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그런 파도를 다 견뎌낸 자리가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하게 하락을 더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패닉스는 어느 정도 다 나왔고 신용 매물도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어거지로 좀 털라고 하는 흐름들은 끝났고 이제 좀 바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매수가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9만 원대 올 때부터는 그래도 평단가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여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할 수 있는 좀 영역의 구간을 넓혀 가시는 게 좀 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종목으로도 순환매를 좀 더 빠르게 기다리고 그리고 다른 종목이 수익이 날 때마다 OCI 같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면은 수익 난 만큼 손절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늘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좋아질 때 이거를 계속해서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나서 상승장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면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구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명확하게 만들어지기 전에 현금 확보를 좀 더 우리가 넓게 하는 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상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1962번님 SPG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5,000원에 10%입니다. 전망과 추가 매수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SPG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저도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글쎄요.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돌아선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뭐 로봇엔 전방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뭐 로봇엔 전방 이런 거 좀 제외를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냉정하게 요 종목 이제 의뢰하신 분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 8월 그 5일날 그리고 8월 2일날 급락 나오기 이전에 차트가 우상향이었습니까? 우하향이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우하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 하락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요 종목이 우상향 할까요? 하락을 할까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차트가 우하향이 아니라 옆으로 누울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이 종목을 매도를 안 하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은 일단 이 종목이 우하향이 아니라 적어도 옆으로 누울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전화 상담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가 돌아설 때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G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